기하 페이지 12 2차 곡선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직선과 원 배웠고요. 타원, 포물선, 쌍곡선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얘는 원뿔곡선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2차 곡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각각의 도형의 방정식이 모두 2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뿔을 두 개 겹쳐 놓은 거를 절단한 면으로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원뿔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원뿔을 밑면과 수직하게 평행하게 자릅니다. 그죠? 그럼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포물선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 약간 띄워서 비스듬하게 자르면 타원이 되고, 그리고 밑면과 수직이 되게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 자르면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죠? 자, 원이란 정의가 그래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포물선이란 무엇인가?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지금은 이 말들이 다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자, 타원이란 무엇인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점점 궁금해지죠? 쌍곡선이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초점. 초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얘는 빛이 모이는 점이기도 해요. 광학적으로 보면 빛이 모이는 점이기도 하고, 포물선은 초점이 1개, 타원과 쌍곡선은 초점이 2개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이런 도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자, 포물선의 정의, 평면 위의 한 점 F, 여기 한 점 F가 보이죠? 초점이라고 부르는 한 점 F.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어요. 얘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런 직선이 있습니다. F와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 또는 자치를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한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빛이 모아지는 점 초점이었죠? 그리고 초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얘를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직선 L,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뭐가 축이에요? 얘가 축이죠. 요거. 초점을 지나면서, 그죠? 준선의 수직인 요거. 그리고 축과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포물선들은요, 다 준선하고 여기 준선에서부터 거리, 요 거리와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얘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이라면 이 거리나 요 거리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죠? 어떤 점을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이거 지우고 가운데를 한번 볼게요. 마침 내가 이 점을 잡았어요. 마침 요 점을 잡았다. 여기 점 A를 잡았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초점에서 A까지 거리나 A에서 준선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어느 점을 잡아도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똑같은 그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 봅시다.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오고, 초점 F가 p, 0,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초점이 y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p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준선은 x축 반대편에 있겠죠. 이렇게 준선은 x축 반대편에 있을 거고, 얘는 y축 반대편에 이렇게 준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임의의 점,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한 점을 잡으면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가 같아지겠죠. 자, 축의 방정식, 일반적인 y는 y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포물선이라면 y는 0, 즉 x축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x제곱은이라고 시작되는 이런 포물선의 경우에는요. x축, 요거 x축, 그죠? 요 x축이 x는 뭐라고 불리는 얘기 축의 방정식이 되고 그 다음에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물선도 나중에 평행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0,0인 것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왜 식이 y제곱은 4px가 됐는지 참 궁금하죠. 그래서 그 식의 탄생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포물선이라고 했냐면 그 위에서 잠깐만 다시 볼게요. 평면 위의 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을 때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PF랑 PH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같죠. 한번 볼게요. PH 어디예요? 여기 H는 여기 있고 F는 여기 있죠. 두 거리가 같대요. 그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요만큼이 P고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거리도 P예요. 여기가 준선 X는 마이너스 P 있잖아요. 그러면 요 빨간색의 거리는 X 플러스 P예요. 왜? 요만큼이 임의의 점, 얘 P의 X좌표, X 길이일 거고 거기다 P만큼 더한 거겠죠? X 플러스 P만큼. 거기만? 아니죠. 요 길이도 X 플러스 P랑 똑같겠죠? 자, 그래서 얘는 PH랑 PF의 길이가 같다. 이거 공식은 얘는 공식의 유도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y제곱이 4px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pH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pH의 길이. 그리고 pF의 길이. pF의 길이는 뭐겠어요? 하나의 길이는 h 플러스 p의 절대값만큼. 그죠? pF. 일단 얘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요거를 바꿔서 쓴 다음에 여기가 F고요. 여기가 H예요. 저 여기 앞에가 PF고 여기가 PH예요. 그렇게 두고 문제를 풀게요. 자, 식을 정리해 봅시다. P에서 F까지의 거리 x-x 좌표의 제곱 더하기 y-y 제곱 y-y 좌표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P에서 H까지 거리는 x 플러스 P의 절대값을 붙인 값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죠.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얘가 가운데 게 쏙 나오고 우변은 앞의 제곱 플러스 이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p의 제곱도 정리를 할게요. 앞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뒤에 거는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xx 사라지고 그 다음에 pp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줄게요. 그러면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p가 뭐죠? 초점의 x좌표겠죠. 여기 초점의 x좌표가 p입니다.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4px, y제곱은 4py,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초점이 마이너스 2,0이고 준선이 2인 포물선. 내가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죠. 포물선. 그림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뒀죠. 자,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할게요. 뭐랑 같다? PF가 PH랑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0의 제곱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 값하고 같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의 길이일 거고요. 뭐 x 마이너스 2를 하든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하든 절대값을 씌우면 이건 똑같으니까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사라질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x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4 사라지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8x 4px라면서요. y제곱은 마이너스 4
px인데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었지만 그죠? 포물선의 정의로 한번 정의를 잘 곱씹어 보자는 의미로 개념하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초점이 2,0. 그럼 뭐예요? p가 2란 얘기죠. 준선이 마이너스 2. p가 2라는 게 더 확실시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y제곱은 8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초점이 0,3이네요. 그럼 x제곱은 4py 이렇게 기본형이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p 대신에 뭘 대입한다? 3을 대입한다. 그래서 x제곱은 얘가 3이니까 12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프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x제곱은 4px죠. y제곱은 4px죠. 그러면 y제곱이 x라고 했으니까 4p가 1일 거예요. p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초점이 뭐가 됩니까? 초점의 좌표는 4분의 1, 0 이렇게 될 거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준선이겠죠. 플러스 4분의 1에 초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도 준선이 존재하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그려보고 여기 x축, y축 다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준선,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가 있습니다. 포커스, 초점이 4분의 1,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준선 이렇게 있겠죠. 자, 얘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은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y제곱은 마이너스 2x 그러면 4px 중에 4p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꼭지점이 왼쪽에 존재를 하겠네요.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되고 준선은 당연히 반대에 있으니까 x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x축, 이번에는 y축. 그 다음에 포커스 초점. 포커스가 마이너스 2분의 1, 0 준선이 플러스 2분의 1 여기 준선이 있고 x가 2분의 1 여기 준선이 있고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참 좋죠.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찰떡같이 예쁘게 그려주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3번 x제곱은 4py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x제곱은 3y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4p가 3이겠죠. 그럼 p는 4분의 3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초점이 0,4분의 3이에요. x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럼 준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2차 곡선일 거고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 0,4분의 3 여기 좀 있다고 합시다. 포커스가 0,4분의 3 초점은요. F는 포커스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준선의 그래프는 준선의 여기에 있습니다. 준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여긴 준선이에요. 그죠? 사실은 준선 이거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얘는 점근선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게요. 자,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좀 떨어졌네요. 잠깐만 다시 자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감싸 안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x제곱은 4px인데 마이너스 4y라면서요. 그럼 4p가 마이너스 4니까 그죠? p는 마이너스 1이겠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려지겠네요. x축 아래쪽에 그림이. 자 얘는 포커스는 0,
마이너스 1. 그러면 준선은 y는 1 이렇게 준선은 x축 위에 그려지겠죠. 자, x축, y축,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포커스 0, 마이너스 1. 그러면 준선은 여기 플러스 1 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얘는 y는 1. 그 다음에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이 4x 위에 임의의 점 P와 두 점 AB A가 있고 B가 있네요. 그죠? PA,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단 포커스 좌표, 초점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y제곱은 4px인데 4x라면서요. 그러면 4p가 4니까 p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저기 a의 1,0 그게 바로 포커스인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초점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f인 거죠. 얘가 초점. 그러면 얘에서 빨간 선본 보이시나요? 빨간 선본 두 개 길이가 같죠. PF랑 PH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파란 선본은요. 뭐랑 뭐를 더한 거냐면요. 파란 선본 같은 경우에는 꼭진점에 x좌표 요만큼 여기가 4,1이라는 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BH 프라임 길이는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파란색 선본의 길이는 B 좌표의 X 좌표 길이만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A 플러스 PA 플러스 PB의 최소값. PA 길이는 뭐예요? PA 길이는 PH랑 똑같겠죠. 빨간 선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똑같을 거고요. PB는 원래 PB고요. 그죠? PB의 길이는 원래 PB고요. 그런데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값은 어디에 있을 때 최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P의 좌표가 여기. P의 좌표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서 오면 그죠? 그렇게 되면 전체 pH랑 여기가 pH가 될 거고 이 부분의 길이가 PB가 될 테니까 그 길이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죠? P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값은 커질 거고요. 최소값은 이렇게 직선거리. 방금 전에 내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방금 전에 노란색으로 다시 볼게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 자리에 P가 온다면 얘가 PA 플러스 PB가 최소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의 길이 내가 아까 요 부분의 길이가 여기가 원점이니까 요 부분의 길이가 4입니다. 전체 길이가 내가 파란색이 아까 4라고 얘기를 했나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연두색으로 내가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길이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부분의 길이는 1이겠죠. 그죠? 그래서 BH'까지의 전체 길이는 얘 전체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5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파란 선문의 길이가 4는 아니고요. 0,0부터 원점부터 B까지의 X좌표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부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BH'의 길이는 5가 됩니다. 그래서 P점이 노란 점 위에 있을 때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물선의 평행이동. 자, 다 평행이동 하잖아요. 막 원도 평행이동하고 그래프들이 평행이동을 할 때 얘 포물선도 평행이동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2차 곡선들 중에서 평행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평행이동하지 않고 원점에 꼭지점이 원점이었던 그런 2차 곡선들의 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움직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 똑같아요. 여기 식을 보시면 y-y 좌표, x-x 좌표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초점은 원래 p, 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겁니다. 준선도 마이너스 p였던 게 준선이에요. 그런데 준선은 y축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플러스 n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꼭지점이 0,0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m,n으로 평행 이동했겠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 자, 원래 꼭지점에 좌표에 축이 있죠. 그죠? 꼭지점에 y좌표에 축이 있었어요. 요렇게. 축이 바로 여기에 그냥 축의 방정식이 여기에 있었죠. y가 0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 축은 y좌표 이렇게. y는 n.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은 4py 얘도 마찬가지예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표현해 주시면 얘는 초점이 y축으로 원래 y축에 초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p 플러스 n만큼 그리고 여긴 0이었으니까 그냥 n만큼 준선도 마찬가지예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였는데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준선에다가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꼭지점 x만큼 y만큼 원래 0,0이었는데 m,n으로 써줄 수 있겠죠. 축의 방정식 원래 y축 그죠? y는 얼마? y는 0이었던 y축이 그였는데 x는 m 값으로 변화되겠죠. 꼭지점의 x 값만큼 이동을 하겠죠. 축이.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y제곱은 4x. 그럼 p가 1이란 얘기죠.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럼 꼭지점은 원래는 뭐였어요? 0,0이었겠죠. 그죠? 축은 원래 뭐였겠어요? 축의 방정식 원래는 y는 0이었겠죠. 그죠? 그럼 이동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모두 3,1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도 y-1의 제곱은 4x-3 이렇게 될 거고 초점도 원래 1,0이었는데 x에다가 3, y에다가 1 더해줘서 4,1 이렇게 될 거고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더해주니까 x는 2 이렇게 됐을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 0,0이었는데 x방향으로 3, y방향으로 1이니까 3하고 1만큼 이동하면 3,1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원래 y는 0, x축 y는 0이었을 텐데 y값만큼 1만큼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상태로 변화하겠죠. 그래서 원래 초점, 원래 준선, 원래 꼭지점, 원래 식의 축의 방정식을 써놓고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똑같이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식을 써놓고 이동하는 그런 스킬을 써라 라는 거. 자, 포물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차함수의 일반형, 뭐 표준형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일반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y 제곱이 있고 x는 제곱이 없어요. 그리고 x, y 이렇게 한꺼번에 곱해진 항도 없어요. y 제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이런 나머지들이 1차식인 식을 발견하면 이거 제곱이 y만 있네. 포물선 y 제곱은 4p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 써있죠. x, y 항은 없고 아이고 지워지네요. x, y 항은 없고 뭐만 있다? y에 대한 2차랑 x에 대해서 1차식, y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식만 존재한다. x, y는 없어야 된다. 그럴 땐 뭐다? 이거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x제곱은 있어요. x는 2차식이고 y는 1차식이고 x, y 이런 항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x축에 평행한 축을 가지는 포물선 x제곱은 4p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도 얘가 포물선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포물선의 방정식 구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굳이 정의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초점이 6,3이래요. 그럼 평행이동한 거네요. 준선이 2래요. 그럼 준선이 2라고 해서 포커스가 마이너스 2,0 그렇겠습니까? 초점이 6,3인데요. 초점이 x축 또는 y축에 있는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일단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초점이 6,3. 그죠? 오른쪽에 있는데 준선도 x는 2래요. 준선이 y축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y축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준선 또한 y축의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준선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준선에서는 지금 준선의 입장에서 보면요. 얘네들 지금 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같아요. 요 두 길이가 지금 현재 같을 거라고요. 그럼 꼭지점이 얼마예요? 여기가 2. x좌표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2. 그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6.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2, 4, 6 이렇지 않겠습니까?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꼭지점이 얼마였게요? 꼭지점이 4였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그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지금 0,0 꼭지점이 원래는 0,0이잖아요. 얘네들이 꼭지점이 원래 평행 이동하지 않은 시기였다면 꼭지점이 0,0이었을 텐데 평행 이동한 것의 꼭지점이 얼마냐면요. 이렇게 갔어요. 4,3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아, 그러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굳이 거기 문제집에 있는 방법대로 풀지 않더라도 요 방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이 4,3이구나. 노란 점의 좌표 여기 연두색 다시 찍어보면 얘의 좌표가 4,3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쓸 수 있는 식이었어요? y제곱은 평행 이동하지 않았다면 4px 이렇게 썼던 점이었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썼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y-3의 제곱은 4p x-4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p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요 길이가 2인 거 우리가 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도 2.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도 2. 그죠? 그럼 P가 얼마예요? P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P는 뭐예요? 중심과 포물선의 중심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P잖아요. 아, P가 2구나.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제 식 완성됐네요. 이렇게 y-y 좌표의 제곱은 8 x-x 좌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문제집에 되어 있는 풀이로 풀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풀 수도 있습니다. 걔는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풀었지만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았어요. 그래서 정의로도 풀고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로 푼다. 여기 두 번째 꼭지점을 가지고 푼다. 선생님이 이미 이거 두 가지 다 풀었습니다. 너희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요거 굳이 이 식을 노가다해서 다시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초점이 3,-5 준선이 y는 1이래요.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준선이 y는 1이고 포커스가 3,-5인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고 그죠? 얘도 물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 살짝 더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꼭지점 자 여기서부터 여기 y는 1 요 자리부터 요 자리까지 길이 마이너스 5까지 y좌표를 보는 거예요. 1부터 마이너스 5까지는요 총 6칸이죠. 그래서 꼭지점하고의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거리도 3, 3.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x값은 똑같고요. 지금 y값이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얘가. 그죠? x제곱은 4py 이렇게 되어지는 식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x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3,-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5에서 위로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얘는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원래 꼭지점이 여기 0,0에서부터 이동해 온 거잖아요. x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p만 구하면 돼요. p는 뭡니까? 꼭지점에서 여기 포커스 사이의 거리 얼마입니까? 꼭지점에서 포커스 사이의 거리가 얘는 몇만큼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3만큼 아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3만큼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P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x 마이너스 x 좌표의 제곱은 4, 3, 12 마이너스 12 y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점 포커스가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직선 x는 4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x는 4가 준선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원래는 0,0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2, 2부터 4. 그럼 얘도 2부터 4면은 똑같이 다 y축에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부터 4까지 총 몇 칸이에요? 여기 x좌표 2부터 x좌표 4까지 두 칸이죠. 한 칸, 두 칸. 그럼 꼭지점이 그 중앙에 있을 거니까 y좌표는 어차피 똑같아서 2일 거고 이 다음에 x좌표 여기 x좌표가 2, x좌표가 3, x좌표가 4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y좌표는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까지 쓰고 그 다음에 p 구할 수 있겠죠. p는 어떻게 구해요? 꼭지점하고 초점 사이의 거리 얼마입니까? 3에서 2니까 왼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 식은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포물선에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정리할게요. 1번식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이 있고요. x 1차식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얘는 포물선의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그리고 반의 제곱인 1. 그 다음에 8x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8x하고 여긴 1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옮겨오겠네요. 그래서 y 마이너스 y좌표의 제곱은 8로 묶어지죠. 24랑 8이 다 8 x 마이너스 3 요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냐면요. y제곱은 8x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아니 미안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 y제곱은 8x 원래 그래프 그죠? 여기서 p가 얼마예요? 4px니까 p가 2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원래 식은 평행 이동하기 전 식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2,0이었겠죠. p가 2니까요. 준선은 당연히 마이너스 p만큼이 준선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한 식은 3하고 1만큼만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당연히 3,1일 거고요.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3,1일 거고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요. 5,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 플러스 3만큼 여기다가 해주니까 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의 식을 알아보고 원래의 식에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2번도 풀어봅시다.
자, x제곱이 존재하고 y는 한 제곱이고 x, y 동시에 곱해진 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x는 제곱식으로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떨거지들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우변 물론 마이너스 4로 묶을 수 있을 거고요. 좌변은 x 플러스 1 전체의 완전 제곱식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식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는 x제곱은 마이너스 4y. p가 얼마예요?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p y인데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자, 걔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마이너스 1만큼. y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식이겠네요. 그러면 다 그대로 씁시다.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이었다면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을 거야. 초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죠? p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y축에 초점이 있는 거니까 y자리에다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고 준선은 마이너스 p니까 준선은 그냥 1이었을 거야. 자, 꼭지점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초점도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은요. 준선은 y좌표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축이 x축에 평행하고 x축이 평행해요? 그럼 여기 x축에 평행한 이런 어딘가에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 그죠? 그런데 세 점을 알려줬으면 얘는 일반형의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축이 x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y제곱은 4px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것이고, 그죠?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x축하고 축이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진다면 얘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지금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 겁니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시고요. 뭐 y제곱은 4px 이렇게 두지 마시고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세 점을 다 지난대요. x 0, y 0이면 뭐 알려준 거예요? c 값이 0이다. c가 없다. c가 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그럼 c가 없으니까 미리 지울게요. 이거 0,0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여기다 0을 다 대입해보면 c는 0이다. 요거 알 수 있죠. 그죠?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이니까 c가 0이겠죠. c가 0이니까 c를 일단 지우고 얘를 지우고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다시 대입을 합시다. y는 4, 4, 4, 16 플러스 x가 0이니까 플러스 0 플러스 얘는 4b는 0. 그러면 b가 얼마입니까? b가 마이너스 4겠네요. b는 마이너스 4, c는 0, 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알았죠? b가 마이너스 4래요. b가 마이너스 4. 그러면 x 대신에 1, y 대신에 2, 2는 4 플러스 a 곱하기 1. 그러니까 그냥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얼마예요? a는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랬으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y제곱은 y제곱 그 다음에 a가 4라면서요. 플러스 4x b가 마이너스 4라면서요.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굳이 뭐 y제곱은 뭐 4px 뭐 이런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복잡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살짝 너네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그림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자, 초점이 2,3입니다. 그리고 2,9를 지나며 2,9를 지나면 준선이 y축에 평행하대요. 그러면 x축 위에 초점이 있었던 y제곱은 4px 형태의 포물선이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얘가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감싸 안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답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왜 선생님 두 개예요? 여기 답안지에 봐도 그림이 하나인데요 라고 할까봐 선생님 두 개를 그려놨는데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 2,9를 지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꼭지점을 한번
볼게요. 준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2,3.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꼭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요 길이, 그죠? 2,3하고 2,9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포커스 바로 위쪽에 노란색으로 할게요. 포커스 바로 위쪽에 평행 이동한 요런 점 바로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점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y의 길이잖아요. 3에서 9까지 얼마예요? 거리가 6이죠. 3에서 9까지가 6만큼 위로만 올라간 거예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준선과의 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준선과의 거리도 준선과 2,9 사이의 거리도 6이고 2,9와 포커스와의 거리도 6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6인 거를 알아요. 그럼 얘가 6이야? 그러면 준선에서부터 포커스까지 거리가 6이에요. 그죠? 요 길이도 똑같이 요 길이도 똑같이 연두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 부분도 똑같이 6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도 똑같이 6일 거라는 거예요. 얘가 정사각형일 거거든요. 딱 위로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2에서 왼쪽으로 얘가 6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 A 값이 2에서 왼쪽으로 여석한 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얘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여기 2에서 마이너스 6 가면 마이너스 4만큼 나옵니다. 그럼 꼭지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인 거에 중점 마이너스 4랑 2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에 중점이 꼭지점이 되겠죠.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나누기 2니까 꼭지점이 1.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다. 그래서 구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꼭지점이 0,0이었는데 마이너스 1,3이 됐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여기다 1 이렇게 될 거고 y 마이너스 y 좌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는 뭘 구하면 됩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원래는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얘는 몇 칸 갔어요. p는 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p는 어떻게 구하냐면 꼭지점과 뭐와의 거리가 p죠? 꼭지점과 포커스 사이의 거리가 p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거리 3이겠죠. 그죠?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얘가 3이겠죠. 그래서 p가 3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쪽으로도 있을 수가 있냐면요. 반대 방향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하필 2,9가 포커스의 x좌표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수직하게 위로 이렇게 딱 위로 이렇게 올라간 점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1번처럼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2번처럼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2,3이면서 2,3을 이렇게 껴안듯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2번 그림처럼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p가 3이라면 p가 3이라면 여기가 그냥 3이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3이라면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y-y 좌표의 제곱은 1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그래프는 이거예요. 식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럴 수도 있겠죠. 위로 두 번째 그래프처럼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A부터 다시 구해봅시다. 준선이 A다 라는 거. 그 준선부터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했느냐. 자, 6만큼 오른쪽으로 갈게요. 2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그 좌표가 뭐가 나오겠어요?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준선 A 값은 8일 수도 있어요. 자, A 값이 8이다 라는 얘기는 꼭지점 어떻게 구합니까? 자, x가 8이고 x가 2의 중점 2와 8의 중점 얼마입니까? 2와 8의 중점 5겠죠.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5,3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나요? 꼭지점의 좌표는 5,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0이었던 꼭지점이 5,3만큼 갔네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식 한번 써볼게요. 꼭지점이 5,3으로 이동했으니까 x-x 좌표, y-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 구할게요. 그러면 꼭지점이 5,3이죠? 꼭지점에서 포커스까지 얼마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 5에서 여기 5에서 2까지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만큼. 그죠? 그래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복잡합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y 마이너스 y 좌표의 제곱은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x 좌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필 포커스의 수직 위쪽 방향으로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알려준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두 가지 식이 다 나올 거니까 식 두 개 다 꼼꼼하게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개념 배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1페이지에 있는 20번까지 꼼꼼하게 문제 풀어주세요.